전까지는 1378년에 시작된 서방교회의 대분열부터 시작을 해서 그 분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피사공의회에서 그 분열이 어떻게 악화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떠오르게 된 공의회주의라는 사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봤었습니다. 이제 그 분열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제 대분열로 시작된 문제가 피사공의회에서 이제 두 명의 교황을 사임을 시키는 걸 통해서 뭔가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 명의 교황이었던 것이 오히려 세 명의 교황이 생기는 것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난 피사공의회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사실 그 교황, 세 명의 교황을 지지하는 세력의 어떤 세력의 차이는 확실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새롭게 뽑은 알렉산더 5세랑 그 알렉산더 5세의 후계자인 요한 23세를 지지하는 세력이 가장 강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교황을 지지하는 세력은 모두 상대적으로 되게 약한 편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훗날 나중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는 독일 지역의 왕인 지기스문트라는 왕이 있는데요. 그 왕이 이제 이 교황이 3명이 되어버린 이 악화된 그런 사건을 이제 종식을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요한 23세를 설득을 해서 공의회를 다시 열도록 이제 설득을 해요. 그래서 그 공의회를 여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 문제를 정말 완전히 해결해보자 라고 이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열리게 된 게 콘스탄스 공의회라는 공의회고요. 1414년부터 1418년까지 그래도 꽤 오래 했죠. 그 기간 동안 열린 공의회입니다. 사실 요한 23세가 공의회를 여는 것에 동의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이 이 회의를 통제할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2명의 교황을 퇴임시키고 이제 자기가 이제 온 서방 기독교의 교황으로 이제 남아 있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공의회의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공의회에 대해서 분란을 완전히 종식하기 위해서 3명의 교황 모두가 퇴임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의견이 흘러가 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 23세는 처음에는 이제 이 사람들한테 자기가 그럼 자기도 사임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서는 이제 공의회를 버려두고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공의회를 무효로 만들어 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당황을 했죠. 공의회를 열었던 교황이 이제 막상 공의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도망을 가버렸으니까 난리가 났었죠. 하지만 이제 나중에 황제가 되는 지기스문트 왕과 그리고 당시 이제 공의회주의 신학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이었던 중에 한 명이 이제 파리의 신학자인 장 제르송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공의회주의자들의 노력으로 이 공의회가 그냥 무효가 돼서 파토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의회주의란 지난 에피소드에서 한번 다뤘는데요. 이제 거기를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아실 수 있겠지만 교회 개혁을 이제 지금 교황 때문에 교회 개혁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개혁과 어떤 교회 문제 해결을 공의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게 공의회주의고요. 또 한 가지는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게 이제 교황이 아니라 공의회이기 때문에 교황보다 공의회가 권세가 크고 교황을 이제 사임시킬 수 있는 권한도 공의회에게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사실 콘스탄스 공의회 안에는 공의회주의자들이 꽤 많았는데 그 공의회주의자들의 파가 두 파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온건파 그리고 하나는 과격파 두 파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초반에 이제 요한 23세가 처음 도망쳤을 때까지만 해도 온건한 공의회주의자들이 좀 더 그래도 우세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들의 뜻대로 그래도 공의회가 흘러가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한번 도망갔던 요한 23세가 다시 이제 공의회의 뜻을 그래도 따라 보겠다라고 말을 해놓고서 다시 도망을 한번 더 쳐버려요. 그렇게 도망가 버리는 걸 통해서 이제 과격파인 공의회주의자들이 우세해지는 결과가 초래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온건파 공의회주의자들보다 과격파 공의회주의자들의 뜻대로 이제 공의회가 흘러가게 돼요. 결국 이제 콘스탄스 공의회는
이제 결론을 말하자면 세 교황 모두를 사임시키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 23세는 나중에 잡혀와서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고 이제 폐위되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12세는 이제 공의회의 뜻을 그래도 따라요. 그래서 공의회에 와서 이제 본인이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이제 사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의회의 뜻을 따라서 한 유일한 교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레고리가 이제 교회사에서 이제 뭐 위키 같은 데 찾아보시면 정통성 있는 이제 교황으로 그레고리 12세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둘은 대립교황으로 그냥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명, 베네딕트 13세는 공의회 결정에 이제 끝까지 굴복을 하고 이제 굴복을 하지 않고 도망을 쳐서 나중에 이제 혼자 외롭게 직거를 하게 됩니다. 혼자 외롭게 있으면서 나중에 자기를 뺀 나머지 기독교계 전체를 이제 파문한다고 선언하기까지 해요. 나 빼고 다 파문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셋 모두 뭐 강제적으로든 어떤 뭐 동의를 해서든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교황으로 공의회가 마르틴 5세라는 교황을 선출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1378년부터 있었던 이제 대분열이 드디어 이제 해결이 되고 이제 교황이 한 명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분열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분열이 해결된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이 공의회에서 선포한 두 개의 교령이에요. 그러니까 교령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공의회에서 가톨릭은 이제 뭐 교황도 이제 결정할 수 있는데 공의회에서 결정해서 선포하는 어떤 신앙과 도덕에 이제 관련된 어떤 진리라고 여겨진 것들 그걸 이제 선포하는 걸 이것을 교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령을 두 가지를 선포하는데 하나는 핵상타라는 교령이에요. 이 교령은 뭐냐면 공의회가 교황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그 공의회의 결정을 교황이라도 다 따라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스 공의회가 이제 정당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이 핵상타라는 교령은 이제 앞으로 수세기 동안 그 콘스탄스 공의회 이후 수세기 동안 가톨릭 내에서 이게 정당한 교령이냐 아니냐를 놓고서 계속 논쟁이 오래 이제 지속되는 교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령은 프리퀀시라는 교령인데 이거는 교황이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공의회를 처음엔 5년, 그 다음에 7년, 10년 이렇게 해서 공의회를 정기적으로 열어야 된다라는 걸 강제하는 선언이에요. 이 선언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이 선언이 있어야지 이 교황이 공의회를 이제 정기적으로 소집하는 게 있어야지만 이제 그러니까 공의회가 교황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교황이 공의회를 소집을 안 하고 이제 소집하려고 해도 그거를 계속 밀어버리면 공의회 자체가 열리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공의회가 교황의 어떤 잘못 나아가는 방향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는 거고 뭐 개혁을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프리퀀시라는 교령을 선언을 하고 이제 정기적으로 공의회를 모집하자라고 했는데 이 공의회가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속 선출되는 교황이 이대로 흘러가지 않게 이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게 되죠. 그건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공의회주의자들은 이제 콘스탄스 공의회에서 자기들의 목표를 일부는 이루었어요. 그래서 교황들을 퇴임시키고 그리고 이제 한 명의 교황을 뽑아서 분열을 해결하는 것을 이루었죠. 그리고 두 개의 교령을 선포하는 걸 통해서 공의회가 교황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만들었고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개혁을 이루어 나가려고 했습니다. 이제 물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이 꿈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를 이들이 이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대분열을 해결한 콘스탄스 공의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이 공의회가 유명한 이유는 또 따로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종교개혁 이전에 이제 가장 종교개혁자에 가까운 사람 중 한 명으로 여겨지는 얀 후스라는 유명한 사람이죠. 얀 후스가 이 공의회 때문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10분 정도 얘기를 한 것 같네요. 지난번에
처음에 유튜브로 시작하는 영상을 찍으면서 가능한 6분 언저리에서 이제 영상을 끊어보겠다고 했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도 가능한 짧게 압축적으로 그리고 또 재밌고 유익한 내용을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 얀 후스의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